네, 안녕하세요.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해서 재방지 활동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허가서를 발행하면은 업무에 과몰입되기 때문에 예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전오사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안전 규정은 법적인 처벌 요건은 안 되지만 회사별 자체 규정을 두어서 재해 방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가 발생되면 형사들이 형법 측면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안전은 규정보다도 실행력, 현장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도급임보다 완화된 산재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산업재해 관련 예방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IF 접근 방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 전략 권영면 교수님의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 대응 및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모든 리스크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평가 결과를 안전작업 허가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기구, 설비의 불시 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또 운영관리 절차서를 안전작업 허가 제도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작업부서 또는 수급업체에서 안전작업 허가서와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 신청하면 사업부서에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발전 파트장이 최종 승인하는 안전작업 허가 절차를 발전오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BPSM, PSM 대상이 아닌 작업의 경우는 작업 기간을 작업 허가 기간으로 규정하여 승인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고,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감독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 대상은 일반적으로 화학이 밀폐 전기 고소, 잠수, 인공호초 제작 및 설치 등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허가서의 효력은 고소화기 밀폐 전기는 8시간, 잠수 작업은 최대 30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사 안전지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안전지수에 따라서 허가 승인권자가 지정되고 최종 작업 허가를 승인하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작업 허가제도는 절차서상의 규정과 실제 운영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에 있어 안전작업 허가 기준을 준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PTW 안전작업 허가서 운영 절차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대상 작업은 고소, 밀폐, 화학이, 고온 고압 작업, 인터록 바이패스 등 11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행 대상 판단 원칙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 작업 또는 사업장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 이 두 가지의 판단 원칙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TW 발행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연 1회 유효성 평가를 시행하거나 재해 시에는 다시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전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본다면 PSM 대상 물질은 1일 8시간 작업 허가가 가능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PSM 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운영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재해 예방 활동 측면에서 대다수 사업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발전 5사의 경우 발행 승인 예외 작업을 두고 있습니다. 공작질 내의 작업, 저위험 작업, 고장 파악을 위한 사전 점검, 조경, 청소 등 단순 반복 작업, 조작사항이 없는 점검 등 같은 경우는 발행 승인 예외 작업을 두어서 과다한 업무에 몰입되어 형식적으로 발행 승인되는 것을 막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발행 승인 대체 인정대를 두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JSA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 작업은 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고, 작업 계획서는 상하차 운반 작업은 허가서를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는 점검은 발행 승인 대상에서 예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는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현실에 맞게 재해방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샤 가이드에서도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업 허가 및 작업 전 안전 회의에 관한 지침에 보시면 발행 승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비생산 작업, 비일상적인 작업, 2명 이상의 그룹 작업, 작업 책임과 작업 권한을 인계하는 작업은 발행 승인을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의 관리 감독 방안으로는 현장 개시, 작업 일시 중지 활용, 다수 작업의 관리, 허가 승인 및 관리 감독을 두고 있고, 각 분야별 역할과 직책 그리고 작업 허가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코샤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허가 지침 코샤 가이드에도 화기작업 허가서를 두고 있고, 대다수 발전사는 이 제도에 의해서 허가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허가서와 비슷한 작업 계획서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워크레인 설치, 차량계 하역 건설기계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작업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허가서와 병행해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PTW 승인 체계 예시인데요. PSM 대상 작업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발전 운영 부서장이 또는 발전 파트장이 허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비대상 설비는 회사별로 작업 기간 동안 발행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휴일, 긴급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허가 승인 전 확인사항은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또는 작업 간섭사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SM 대상 작업은 수소, 염산 등 유해물질 취급 작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PTW 수행 주체별 조치 예시도 있는데요. PSM 대상과 비대상에 관계없이 작업은 자사 직원이 작업할 수 있고 수급사 직원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직원이 직접 작업하는 경우는 자사 관리 감독자가 TBM을 주도하게 되고요. 수급사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도급사 직원을 경유해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TBM은 주도하지 않고 입회 또는 시행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 5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서 양식인데요. 민간기업에서는 말비계 작업 허가서, 이동식 비계 작업 허가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샤 가이드에서는 화기작업 허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5사는 이 규정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도 화기 사용 작업 허가서 갑지 을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민간기업에서는 화기작업 허가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서도 작업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발표한 작업 허가제 대상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m 이상의 구조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5개 항목은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 건설 공사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점검 및 안전조치 확인, 승인 후 작업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코샤 가이드에서 말하는 안전작업 허가서 대상은 화기작업, 일반작업, 보충작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PSM 대상 사업장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현재는 중첩법 사용 이후 일반 PSM 비대상 사업장도 허가 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업 계획을 제출해서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 후 TBM 및 작업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현장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허가 대상 발행, 허가서 작성, 확인 점검, 승인 허가, 현장 게시, 입회 및 작업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TW 발행 승인 예외 대상 관리 체계가 있는데요. 정형 작업 중에 단순 작업, 정기 단순 반복 작업, 손해 운반, 납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저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허가 승인 제외 조건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비표준 작업 중에 청소 급유 조정 예방 점검 비상조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조치 같은 경우는 선조치 후 보고로 보통 비상조치 계획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 예외 대상 작업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 작업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 대상 작업이라도 저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서 대신에 JSA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PSM 대상은 대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승인 제외 대상의 예시인데요. 발행은 모든 작업에 대해서 허가서를 발급하지만 미발행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워크샵에서의 작업, 운전원 정비원의 급유, 점검, 필터 교체 등의 작업. 보통 작업을 위한 밸브 조장은 별도의 시행 계획서를 승인 후
작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 제외 대상을 관리할 때는 용어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확인, 점검, 조작, 정비에 대해서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형법을 관리하는 형사님들은 터치를 하는 경우는 정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간단한 접촉이나 조작도 점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발행 대상 제 측면의 해석은 저희가 보통 안전작업 허가서 지침보다 상위 규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작업, 위험 작업, 관련 작업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지침서의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 예외 작업의 규정 관리도 있는데요. 관련 부서의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발행 예외를 중단하거나 PTW를 대체하는 서류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JSA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대체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위험이 낮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작업에 대해서 JSA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기 물통 교체, 인사이동, 출장, 출근 이 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작업에 대해서 PTW를 발행할 수 있나요? 요리 작업, 사무실 청소, 형광등 교체 이 사항도 제 빈도 강도를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내 규정을 지켰더라도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빌미는 되지만 최대한 현장 실행이 가능한 허가 절차를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관리 제 측면 해석입니다. PTW 넷이라 중점사항으로 안전작업 허가서는 신속한 승인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서 발급 시는 현장의 안전조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고 작업 전 작업 위험성과 안전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TBM을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청 합동, 현장 순회점검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승인과 빈틈없는 관리는 업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평상시 시스템이 완벽히 가동된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 측면에서의 중점 사항은 안전장치, 작업체계, 감시원 등 일상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조치 현장 확인은 교차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BM, 툴박스 미팅의 운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조, 2인 1조 또는 나홀로 작업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나홀로 작업의 실질적인 관리입니다. 작업상 같은 경우에는 A업체와 B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으면 B업체는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항은 C업체로 다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고 C업체 직원이 정비 작업을 주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 TBM 일지는 나홀로 작업인 경우에는 나홀로 작업의 인원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C업체의 관리감독자,
우측 상단에는 B업체의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업체 같은 경우에는 B업체에만 업무 지도를 할 수 있고 C업체에는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BM 일지의 결제 기능은 없지만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서 하단부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 상실을 우려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중부발전에서 20년 4월 10일 차단기 감전 사고 사항이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급인 인정 여부가 아직은 불명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작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보통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B업체에 도급 계약을 하게 되고 B업체는 모든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은 본인이 하고 일부는 C업체를 통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며 외주가구 등 특수한 사항은 D업체의 관해사업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장 안에 있는 B, C업체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작업이 있는데요. 도금, 수은, 납, 가공 작업은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염상 등 취급 작업은 고용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문 공사 같은 경우도 하도급이 제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작업의 안전관리는 1차 하도급 같은 경우는 TBM을 현장 입회하고 2차 하도급은 사후 관리하고 외주 가공은 필요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에서는 보통 재하도를 하는 경우는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승인 작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고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인력으로 교체도 못하도록 강화된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도급 승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작업의 경우에는 오더를 내릴 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시는 현장 소장에게 오더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C업체의 직접적인 지시는 안전을 제외한 다른 업무 지시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D업체는 안전지시를 제외한 업무 지시는 가급적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업체가 사용하는 공작 기계의 안전 의무는 소유자보다는 사용자에게 더 큰 안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조건은 재하도급은 승인 후에 가능하고 공작 기계와 사무실은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PTW 등급관리 예시입니다. 상, 중, 하 등급을 주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은 상주 감독, 중은 순환 감독, 하는 수시 감독 또는 CCTV를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안전작업 허가서의 발행 예외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장 재해 예방 측면에서
관리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